어렵고 따분한 경제 용어를 청춘의 시각으로 번역해 드립니다. 청춘 경제 번역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피주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유현승입니다. 반가워요, 기자단. 모두 두 번째 출연이죠? 그래서인지 여유가 가득하네요. 그런데 오늘은 기자단 말고 또 한 분이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 기획재정부 신성장 전략기획추진단의 박유준 사무관입니다. 올해 초 저희가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하셔서 오늘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성장 4.0 전략, 그게 뭔가요? 네, 신성장 4.0 전략은 말 그대로 경제 성장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60년대 농업 중심의 성장을 저희가 1.0으로 본다면 이제 국민소득 5만 불과 또 초인류 국가로를 향한 어떤 상상이 담긴 전략을 신성장 4.0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상상을 현실로 신성장 4.0이라는 캐치프레이즈도 만들어 봤습니다. 어때요? 멋지지 않으신가요? 멋있어요. 이런 신성장 4.0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저희 단에서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신성장 전략기획 추진단인데요. 거기서 내용을 좀 더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성장 4.0 전략 청춘 알고리즘 먼저 확인해 볼까요? 누리호부터 버추얼 아이돌 100세 인생까지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맛보기로 잠깐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신성장 4.0은 크게 15가지의 프로젝트로 나뉘는데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청춘 알고리즘에 있는 키워드들은 전부 각 카테고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신기술과 신일상, 신시장까지 오늘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들이 벌써 궁금한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신기술인데요. UAM 도심항공교통과 자율주행차, 우주 탐사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키워드들만 봐도 뭔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사무관님, 신기술에서는 어떤 일들을 추진 중인가요? 네, 우선 신기술에는 미래형 모빌리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도심 속 3차원 공간인 이 하늘을 또 편리하게, 조용하게, 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전기와 배터리, 또 모터 기술이 나아짐으로 해서 eVTOL이라고 합니다. 전기동력 수직 이착륙기인데요. 그런 작은 비행기를 가지고 도심 속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자율주행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신기술에 포함해서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UAM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과연 언제쯤 올 수 있을지 알려줄 수 있나요? 이 기체만 있는다고 해서 이 교통 체계가 완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하늘을 올라갔던 물체들은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런 기체들이 뜨고 내리는 거는 수직으로 뜨고 내린다 해서 벌티포트라고 합니다. 이런 기체들이 하늘을 많이 날아다니게 되면 신호등과 같은 게 필요해요. 그리고 교통관리 체계예요. 그래서 기체와 교통관리 체계, 이 벌티포트 이거를 3축으로 두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또 해봐야 나중에 우리가 안전한지 안 한지를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25년까지 전남 고흥이나 경기도 북부 쪽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랜드 챌린지입니다. 근데 멀지 않은 미래라는 건 확실합니다. 2025년만 돼도 거리 곳곳의 풍경이 지금과는 많이 다르겠네요. 기자단이 신기술에 대한 또 다른 스터디를 해왔다고요? 저는 이제 특히 우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우주 탐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 있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올해 5월 이제 그 누리호 3호가 이제 발사에 성공하면서 이제는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여 2032년에 이제 달 착륙선을 우리 발사체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발사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독자 이제 우주 탐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그 역량을 갖췄다는 게 저는 굉장히 뜻깊고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더불어서 이 신기술 안에는 또 양자 기술도 포함되어 있어요. 양자 기술은 결국은 초고속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요. 2026년까지 저희가 50큐비트급의 컴퓨터를 개발하려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개발이 성공하게 되면 미국이나 중국 이어서 세 번째로 50큐비트급 컴퓨터를 보유할 수 있는 국가가 됩니다. 50큐비트는 기존의 슈퍼컴퓨터의
1000배도 아닌 1000조배라고 합니다. 정말 빠른 속도겠죠. 또 나머지 신기술에는 이 첨단 재생의료, 또 신종 감염병 대응 체계, 이를테면 코비드19 같은 게 미리 국민들에게 경고가 돼서 그런 걸 사전에 막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지금은 디지털 치료 의료기기가 정식 의료기기가 아닌데 그런 것들도 정식 의료기기가 되어서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신일상인데요. 신기술과 같이 일상에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변화가 생기겠군요. 맞습니다. AI 제품을 개발해서 디지털 신기술을 더욱 일상화하고 차세대 물류를 통해 스마트 물류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신성장 4.0 전략에서는 이 차세대 물류를 또한 전략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기존 물류 체계도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AI, 인공지능 기술, 또 사물 인터넷, 또 로봇 기술 등을 또 접목을 해서 기존의 물류 관리와 물류 운반, 또 제품을 받아서 AS 하는 부분까지의 속도를 점차 더 향상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저희 차세대 물류가 만약에 완전하게 활성화된다면 하루 배송을 모두가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시대가 금방 올 것인데요. 저희는 그래서 드론으로 어느 지점까지 가고 육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사족보행 로봇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와 같이 합쳐서 물류 체계를 속도를 높이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마트 물류를 활용한 스마트 항만 역시 구축 중이라고 하니 항만 물류 산업 역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신일상에는 또 어떤 발전들이 이뤄지고 있나요? 바로 환경 문제와 관련된 전략입니다. 전 세계의 숙제가 바로 탄소 중립인데요.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 수소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탄소 중립 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기후와 또 상관없이 이 도심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는 또 스마트팜 기술이라고 하고요. 또 수질 환경을 이렇게 자동으로 맞춰줘서 이를테면 대서양 연어를 부산에서도 이렇게 키울 수 있다라는 스마트 양식 기술도 이 신일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산하기 까다로웠던 다양한 어류들을 이제는 국내에서 마음껏 생산할 수 있으니 식량난에 대한 하나의 대비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외에도 효율적인 전기 생산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 등 일상을 바꿔줄 전략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분야는 바로 신시장이네요. 대한민국 시장하면 K 콘텐츠, 한류 문화 등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얼마 전 저희 신성장 전략기획 추진단에서 제작한 홍보 영상에도 되게 유명한 K-팝 그룹 두 팀이 출연하는데 그 덕분인지 해외에서도 되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대중문화가 이제는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K-팝 그룹뿐만 아니라 요새 혹시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두 분? 네, 들어봤어요. 이세돌은 들어보셨어요? 혹시 뭐의 약올까요? 이세계 아이돌의 줄임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가상인물로 만드는 컨텐츠도 요즘 떠오르는 신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해외 의존도가 아직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그런 인프라나 또 스튜디오 또 전문 인력을 좀 양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요. IP 융봉합 클러스터 또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또한 앞으로 구축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더욱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에는 OTT 제작을 하려고 해도 해외 자본이 너무 거대해서 우리가 콘텐츠 IP 소유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한 대책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맞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대학생들이 논문을 많이 찾아보거든요. 찾아보는데 이 지적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약간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세계적인 IP 보유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해서 올해 조성하고 있는 콘텐츠 지식 재산 펀드는 처음 목표에서 250억이나 더 늘어나서 1,750억 규모로 이제 결성이 될 예상되고 있고, 또한 이제 콘텐츠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약간 그 K 콘텐츠 펀드를 좀 자주 활용해가지고 정책 금융을 확대하고 약간 그렇게 하는 등등 해가지고 이 사업을 좀 탄탄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고, 그걸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도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화산업들이 잘 육성돼서
진정한 콘텐츠 강국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사무관님, 그 외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새로운 시장이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하면 또 반도체와 이 배터리 산업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해 세계 최고가 되보자 하여 전략산업 넘버 1이란 네이밍을 해봤습니다. AI 등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과감한 투자, 또 기존 배터리에 비해 이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니까 전기자동차에 활용을 하게 되면 주행거리가 또 획기적으로 길어지기도 하고요. 또 기존에는 배들이 벙커 CU라는 걸 사용을 했어요. 탄소 중립에도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메탄올, 또 수소 등을 활용한 무탄소 연료 추진 선박, 이를 통한다면은 이런 전략 산업의 친환경 탄소 중립도 실현할 수 있게 되고 또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다면 결국 우리 두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까지 창출하게 돼서 결국은 일석삼조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부터 전략산업 그리고 환경까지 우리의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전부 혁신적인 발전을 거듭하는 중이군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신성장 4.0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성장 패러다임이 바뀔 텐데 저희 같은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우선은 갑자기 신성장 4.0 전략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전공을 갑자기 바꿔야 된다거나 그런 건 너무 위험성이 높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들 중에 이 15대 프로젝트와 연관된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신다거나 그다음에 그거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신다거나 했었을 때 이 시장이 열렸을 때 노크하기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4.0 전략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단 여러분, 오늘 신성장 4.0 전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아본 것을 청춘어로 한마디로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상상을 현실로 실현시키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UAM 기술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그냥 지상으로만 갔었는데 이제 또 하나의 그런 하늘이라는 길이 열리면서 이제 두 개의 체제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훨씬 더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저희 대한민국의 경제나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약간 하나의 그런 크나큰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의 종합 비타민 세트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 가지 분야에 있어서의 혁신도 엄청 대단한 건데 이게 15개 분야의 혁신이라고 하니까 정말 우리 경제에 크나큰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소득 5만 불, 초일 유국가를 위해 청춘경제번역기가 신성장 4.0을 응원합니다.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신성장 4.0 화이팅!